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 임현균입니다. 평소 코막힘이 심해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고 잠을 설칠 정도로 심한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코막힘이 일상을 방해할 정도라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성인 10명 중 7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까지는 코감기나 비염으로 생각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럼 화요일의 건강 멘토와 함께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오늘은 이창욱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 질환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과거 방탄소년단의 RM 군과 배우 신현준 씨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중격 만곡증은 코 안쪽 중앙에 콧구멍을 둘러 나누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서 코와 관련된 증상, 즉 코막힘, 부비동염 등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코 질환이라고 하면 비염, 축농증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비중격 만곡증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코비자에다가 중격 만곡증 이렇게 세 가지 말이 섞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중격이 안에 들어있는 경막 같은 것 같은데 휘어지는 원인이 있습니까?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육 이상 때문에 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정상 환자분들도 보면은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분들이 휘어져 있지 않은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통은 살짝 휘어져 있는 것이 그렇죠. 정상인가 보군요. 아, 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많다. 네, 아주 많다. 사람들이 그런데 많다. 선천성으로 발육 이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외상이라든지 압박 같은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영화 배우 중에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전 세계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오래된 배우밖에 없다 이럴 정도였었는데 약간씩은 휘어져 있지만 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병으로 가지 않는 맞아요. 사람이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건가 보네요. 만곡증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물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주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코막힘. 네, 코막힘 때문에 나타나는 수반된 증상들, 네. 두통, 수면장애, 코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코 막히면은 사람이 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산소를 많이 흡입을 못해서 그런지 머리 아픈 것도 동반되고요. 다른 비염과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증상하고 구별이 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개개인이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코 안쪽 비중격은 내부의 구조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구별하기 힘들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발생하는 코막힘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코감기나 비염 정도로 여기고서 치료 시기를 좀 늦추거나 놓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좀 너무 늦게 병원을 가서 선생님을 뵙게 되면 어떤 또 합병증이나 심각한 정도가 발생을 할까요? 주로 코막힘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두통, 그리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피로, 네. 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감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콧물, 분비물 등이 원활한 배출이 방해가 됨으로 인해 만성 부비동염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비중격 만곡증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만곡증을 진단할 수 있고 네, 네. CT 등을 이용해서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깊은 부위 또한 네.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중격 만곡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경우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이 주로 코막힘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코막힘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제로 비중격 만곡증이 진단된다면 모든 환자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막힘이 심하면 뭐 콧물도 나오고 아니면 뭐 머리도 아프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가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이 수술이 좀 가능할까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골 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막힘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주 어린 경우는 더 발달을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참아라 이런 말씀이시고 청소년 정도 되고 이제 곧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많이 발육이 됐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해도 괜찮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되게 안 좋게 보이거든요. 네. 수술 과정과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이거든요. 비중격 망곡증은 그렇게 침습적이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닙니다. 주로 코 안쪽으로 절개해서 비내 접근을 통해서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 잡고 양쪽에 합의각계라고 하는 구조물이 중요한데 합의각계라고 하는 구조물 또한 줄여서 원활한 비강호흡을 만들어주고 봉합 및 패킹 후 수술은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모양적인 것도 좀 신경을 쓰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양적인 부분 또한 고려해서 함께 수술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선생님이 코 보니까 예쁜 코를 갖고 싶은 환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보시면은 합의각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합의각계가 어떤 말인지 간단하게 하는 아래란 뜻이고 맞아요. 비는 코란 뜻이고 네. 각계가 어떤 덮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쪽에 코 안쪽 구조물은 그냥 뚫려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양쪽에 합의각계라고 덮개가 네, 있군요. 하는 네네. 덮개가 있어서 네. 그것 또한 코막힘을 막기 때문에 같이 보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그러면 과거 답답했던 증상들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환자들은 아마 수술 후에 좀 뻥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막힘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인 어떤 증상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뚫렸다고 다 편하다고 하지는 않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개선될까요?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8, 90% 이상 돼야지 80% 이상 80% 이상. 네. 네. 80% 이상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 네. 환자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환자들의 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비중격 만곡증을 진단을 하고 이제 수술을 아마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잠잘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온이 갑자기 변화한다거나 습도가 좀 올라간다거나 뭐 에어컨 쓸 때 이럴 때 코 막히는 게 엄청 심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고 특히나 일할 때라던가 이럴 때도 되게 많이 막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코는 좀 어때요? 숨 쉬는 거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뭐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고. 네, 딱히 없어요. 마스크 잠깐 내려볼까요? 상태 아주 좋아졌어요. 딱지도 다 떨어지고 네, 수술 부위 다 깨끗해졌고 네. 비중격도 잘 바로잡혀 있고 양쪽에는 합의각계도 꽤 줄어들어 있어서 숨쉬는 길이 잘 열려 있으니까 이제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뭐 그냥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막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거 다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다시 다쳐서 구부러지거나 휘어지면은 좀 바로잡는 게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코를 다치지 않고 어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신경을 조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작용 이런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부작용은 뭐 재발, 제일 흔한 게 재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은 사실은 내가 알러지에 체질이 있다면 그건 약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계절에 따라서 그 체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를 따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발은 사실 비중격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비중격이 혼자 휘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무엇보다 숨 쉬는 게 일단 편해져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해 요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누워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온이 바뀐다거나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는 숨도 잘 쉬어지고 불편함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아주 저 환자 같은 경우는 답답했던 일상에 아주 코가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살이 찌면은 저거 다시 또 살이 또 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합의각계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성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다시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치지 않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살찐 것도 더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중격 만곡증 치료하고 코 성형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도 여럿 됐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코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코막힘이 정말 물리적으로 막혀서 발생하는 코막힘인지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알러지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막힘을 부르는 비중격 만곡증 A부터 Z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염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염과 비중격 만곡증도 관계가 있습니까?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중격 만곡증 또한 지속적인 코막힘을 유발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에 문제가 있고 코막힘이 있고 콧물이 있고 막 그 식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통틀어서 네. 비염이라고는 할 수 있겠군요. 환절기인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코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어떤 공기들을 필터링해주고 가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술이나 담배 등은 코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된다면 깨끗한 물로 코 안을 세척해 주므로 만성적인 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코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은 약국에서 쉽게 스프레이 같은 제품을 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 횟수나 기간,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들이 대부분 비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으로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레이들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오히려 약물의 내성 때문에 비염이 효과가 없을 그럴 확률들도 높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비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한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에만 일주일 이내로 가급적 짧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은 사서 쓰시긴 하되 짧은 기간에만 쓰는 것이 좋겠다는 네. 말씀이셨고요. 보통의 그 비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약을 손쉽게 사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비중격 만곡증을 그냥 방치해뒀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나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비중격 만곡증은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힘들게 코막힘을 갖고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중격 만곡증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콧물이나 분비물이 원활한 배출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만성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등 만성 질환으로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좀 귀찮으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코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비염일 거야, 그냥 두어도 낫겠지, 혹은 뭐 일시적인 증상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방치해두면 이렇게 큰 질병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네. 적당한 시기에 전문가를 만나셔서 조언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 비중격 만곡증으로 수술을 받는 청소년들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염으로 해서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환자분들이 보통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코막힘이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막혀왔다. 코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다. 코로 숨을 쉬지 않다 보니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심하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심한 만곡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고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명당 두세 명 정도는 되지 맞네요.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어린이들도 그 어린 시절에 제대로 코로 숨을 못 쉬면 앞니루가 벌어질 만큼 입으로 이제 숨을 쉬기 때문에 앞니도 벌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면 얼굴도 못생겨지죠. 그다음에 공부도 잘 못하게 되지, 잠도 못 자지, 그럼 발육이 또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꽤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적당한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 봤는데요. 그 회복 과정이 처음에 시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과정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술 후에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패킹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 답답함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패킹이라는 것이 코 안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암을 지혈을 지어주는- 하기 위해서 네네. 패킹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 환자분들의 고통을 좀 줄이고자 짧은 시간 동안 패킹을 유지해서 조기에 가급적 패킹을 제거하고 있으며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었잖아요. 보통 하룻밤, 하룻밤. 네. 하룻밤은 참으셔야 되겠네요. 하룻밤은 좀 힘듭니다. 네. 대략 한 1, 2주 정도는 분비물도 많고 코도 막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고 가끔 코피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세게 풀거나 가급적 너무 과격한 활동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면 붓기도 많이 빠지고 코피도 줄어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정도만 고생하시면 그동안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했던 고통에서 해방이 되시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막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코막힘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코막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가급적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수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설에 따라 수술은 꼭 재발한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 분들은 영구적인 완치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정확히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수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챙겨볼수록 다양한 건강 지식이 쌓이는 소소공방의 화요일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